이비인후과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네, NBA.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네. 저희 KBL 루머 이펙트가 이제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혼나기 전까지 네. 있었다가 아무튼 이제 저희가 좀 큰 화제를 보면서 네. 나름 이제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재생산하자. 그렇죠. 농담이고 이제 NBA 버전의 루머 이펙트도 이제 시청자 사골처럼 끓여 먹자. 그럼요. 네. 쭉쭉 뽑아야 돼요. 네. 저희는 그 지난번에 네. KBL 외국인 선수 탑5 그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렇죠. 날로 뺏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재탕을 하자. 그렇죠. 사실 뭐 이제 NBA 같은 경우 지금 시즌이 아예 중단된 상태고 지금 이제 시즌 재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뉴스거리가 없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의외로 현지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 뭐 랭킹을 계속 매기기도 하고. 그쵸.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코트 바깥에 어떤 흥미로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NBA 버전의 루머 이펙트를 진행하게 됐고 이번 주는 7가지 정도 이야기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2주의 NBA 핫 이슈 탑7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마이클 조던 이거 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현지 소식통이 전부 다 조던 얘기밖에 없네요. 조던 얘기밖에 안 해, 정말. 예,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을 다룬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의 마지막 시즌 1997-98 시즌을 다룬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서 10부작이 매주 2회씩 현지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좀 핫한 이슈가 뭐냐면 마이클 조던과 아이지아 토마스의 드림팀 탈락.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루머하고 또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요 부분을 갖다가 좀 보면 이제 마이클 조던과 아이지아 토마스는 정말 앙숙이죠. 찐 앙숙이다. 그렇죠. 에드보이즈 디트로이트의 핵심 아이지아 토마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디트로이트 때문에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동부 준결승에서 한 번, 동부 결승에서 연속으로 2번 이렇게 해서 탈락을 하고 이제 91년에 마침내 디트로이트를 꺾었는데 그때까지는 마이클 조던 뭐 그 이후에도 그랬어요. 조던과 디트로이트는 그냥 서로 좋아할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나중에는 로드맨을 그것 때문에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현지에서 나왔을 정도로 이제 서로 앙숙이었는데 이제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 처음으로 NBA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한 그 대회에서 드림팀. 아이지아 토마스가 참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마이클 조던이 아이지아 토마스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제 압력을 가했던 게 아니냐. 직감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이지아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이지아 토마스라는 선수를 일단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아이지아 토마스는 그때 당시 당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 하나였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마이클 조던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는 매직 존슨.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선수가 아이지아 토마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기량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깔 수가 없는 선수. 예.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그때 당시 아이지아 토마스는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즈 1기의 신진작 리더였었고 이 선수가 이제 교과서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 폴이 그 선수였던 그 기본기를 철저하게 익히려고 영상을 계속 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근데 이 선수가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디트로이트에서 희생 정신이 그만큼 굉장히 투철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폭 두목처럼 이렇게 가는 희생 정신이 워낙 투철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조드바스한테는 득점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백코트 수비를 딱 하고 거기에 어린 선수들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플레이를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어떤 그런 좀 굉장히 좀 가격한 농구가 아이지아 토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릭 마운이라든가 뭐 빌 레인비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같이 합심하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아이지아 토마스 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러니까 아이지아 토마스가 그러면 조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아이지아 토마스는 역대 최고 선수는 조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지아 토마스는 너무 쪼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제 현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에피소드인데 이것도. 아이지아 토마스가 조던을 처음 싫어하게 된 계기는 사실 친척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지아 토마스가 고향이 시카고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디트로이트 뛰고 있을 때 이제 오프 시즌에 고향에 이제 친척들 이제 조카들 보러 놀러 갔는데 조카가 조던의 저지를 입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열받아서 그때부터 조던을 싫어하게 됐다. 쪼잔한 거 맞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서로 아이지아 토마스도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하고 참 예, 옛날 분들이 더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92년도 이제 드림팀 탈락할 때 어떤 그 논쟁을 보면 일단
마이클 조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 부정하냐면 그때 당시에 드림팀 선정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셀렉션 커미티 체어맨이라고 로드 손이라는 예.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나한테 그 디트로이트의 토마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는 드림팀에서 열심히 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2012년 드림팀이라는 책을 출간한 SI의 잭 맥컬럼이라는 이제 예.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조던이 손 단장한테 전화를 해서 토마스는 경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최근에 다큐멘터리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아이자 토마스는 내가 미워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의 경기 방식을 존중하고 그의 탤런트에 대해서는 나는 존중한다.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존중을 한다. 당시 선정 과정이 어땠는지 모르고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개입한 건 하나도 없다.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결국 진실은 조던과 로드선만이 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나 그냥 참고할 팩트 하나는 네. 로드선이 1984년 드래프트에서 조던을 지명한 시카고의 단장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둘의 사이는 이제 조금 특별하다는 그렇죠. 점. 이거는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사실 척 데일리가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고 디트로이트 감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조던이 당시 그런 루머도 있어요. 척 데일리 감독한테도 뭐 토마스는 경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똑같은 전화를 걸었다라는 루머들이 있는데 그럼 척 데일리 감독이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척 데일리 감독이 지금 이제 좀 고인이 되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뭐 이제 들을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참 이게, 그러니까 아이자 토마스와 마이클 조던의 어떤 라이벌리랄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조명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더 라스트 댄스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즐길 거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700만 명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단하네. 다큐멘터리. 예. 예.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리그 도대체 재개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인데 일단은 그것과 별개로 다음 시즌 개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리그 재개가 이제 계속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개되더라도 6월 말에 재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까지 가게 됩니다. 시즌이.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일정으로 다 같이 미뤄지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벌써 미뤄졌고 네. 컴바인도 다 미뤄졌어요. 원래 5월에 열리는 건데. 예, 그리고 드래프트 자체도 미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미뤄지는 건데 그에 맞춰서 20-21 시즌 개막도 12월에 개막하는 걸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루디 고베어 때문에 리그 전체가 처음에 중단되기 전에 이미 이제 이 슬로우 스포츠 애널리틱 컨퍼런스라고 농구 관련해서 엄청 활발한 학회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학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애틀랜타 호크스 구단의 CEO인 케빈 쿠닌이 이미 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FL과 NBA 시즌이 겹치는 것을 최대한 줄이자는 어떤 의미로 NBA 개막을 12월에 하면은 NFL이랑 시즌 거의 겹치지 않고 네. 뭐 NBA는 사실은 계절이 중요한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실내 스포츠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12월에 개막을 해서 여름까지 가는 리그로 가는 게 어떠냐.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다 이제 달라지면서 그럼 이번에 그참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한 2시즌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NBA의 어떤 시즌까지 그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개학 미뤄지면서 가을 학기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참에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ESPN에서 NBA 최고의 영 플레이어 4명 누가 있을까요? 이런 기자. 영 플레이어.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올 NBA 팀 이야기할 때 거론했던 루카 돈치치가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예, 그리고 돈치치의 라이벌인 트레이 영 트레이 영. 같이 생각이 나고 우리 신인왕 논쟁을 그 격하게 했던. 그렇죠. 자이언 윌리엄슨. 네. 예, 신인왕이라고 이제 주장하셨던. 네. 자이언 윌리엄슨도 생각이 나고요. 네. 뭐 그렇게 그 생각에는 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여전합니까? 예.
네. 요즘에 인터뷰 보니까 살 좀 쪘다는데. 예, 뭐 제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1위농구의 정영관. 그렇죠. 1위농구의 조영남.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자모란트. 자모란트. 예, 이제 라이벌이죠. 자이언 윌리엄슨의 자모란트까지 한 요 4명이 저는 사실 생각이 나는데 실제 설문에서도 그 4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4명이 거론이 돼서 이 20명이 몰았습니다. 그 20명은 이제 뭐 코칭 스텝, 그리고 코치, 그 스카우터, 네. 그리고 단장. 이렇게 해서 20명에 물어봤는데 과연 당신이라면 이 4명 선수 중에 누가 어떤 선수를 뽑았을 때 가장 팀의 핵심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수하고 같이 가고 싶냐? 네.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질문을 갖다 했겠죠. 거기에서 1위가 루카 돈치치가 뽑혔습니다. 네, 그 1위표가 17표 나왔고 2위가 자이언 윌리엄슨. 2위표가 11표 나왔고 자모란트는 2위표 6표, 3위표 9표. 그 트레이 영이 이제 4위표가 16표 나왔는데 그 뭐 몇 가지 이유를 갖다 좀 살펴보면 루카 돈치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거쳤다. 그 우리가 그 지난번에 NBA 퍼스트 팀 얘기할 때도 이 선수의 데이터가 너무 균형이 맞는다. 득점, 리바운드, 뭐 어시스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갖췄고 또 그 사이즈의 최고의 플레이메이킹과 최고의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어필을 받았고요. 자이언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은 최고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온더볼, 그러니까 오프더볼에서의 두 개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리고 플레이메이킹도 매우 좋다.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만 놓고 보면 이 선수를 따라갈 선수가 없다. 단 하나. 예. 뭡니까? 역시 무릎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상. 부상이죠. 예, 내구성. 아, 네, 돈치치와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래서 1위를 줄 수가 없다. 만약에 건강하다면 자이언은 무조건 MVP급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왔고요. 예. 3위 자모란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슈팅력이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한 36% 정도, 36% 나왔는데 슈팅력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개선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다. 뭐 현지에서 뭐 제2의 러셀 웨스트브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좋긴 하지만 뭐 루카 돈치치나 자이언 윌리엄슨 정도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트레이 형도 사실 공격 면에서는 뭐 거의 NBA 퍼스트 팀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디펜스. 그렇죠. 디펜스가 너무 떨어진다. 나머지 세 선수들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루카 돈치치도 디펜스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트레이 형 같이 이제 완전히 불균형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 형을 4위로 이렇게 놓았다. 라고 이렇게 ESPN에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시카고 불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더 라스트 댄스 이야기, 마이클 조던, 아이지에 토마스 이야기 했는데 네. 지금 시카고 불스가 이제 전면적인 개혁에 지금 들어간 상태죠. 최근에 이제 덴버의 단장이었던 카니 쇼바스를 아예 경영 부사장으로 데려오고 필라델피아 부단장이었던 마크 에버슬리를 이제 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포먼 단장은 아예 해고해버리고 존 팩슨 부사장은 사실상 명예직인 고문으로 이제 보직 이동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프런트 개혁을 아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딸려서 나오는 이제 궁금증이 그러면 시카고가 감독 교체도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현재 감독인 짐 볼런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는 결국에는 교체될 것이다. 다만 현재 리그 중단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시카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좀 우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짐 볼런 감독이 뭐 성적 자체도 좋지 않았지만은 어떤 부임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잭 라빈이라든지 시카고의 선수들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항명 사태도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훈련 중에 뭐 자기 훈련을 못 따라가면은 푸시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NBA 선수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훈련 방식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클리블랜드가 그런 과정에서 감독이 1년 만에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아서 계속 삐그덕삐그덕 되고 있었는데 프런트 자체가 아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토론토의 에드리안 그리핀 코치, 이분은 예전에 탐 티보드가 있을 때 시카고에서 이미 코치를 해본 분이에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이메 우도카 코치, 이분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코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젊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단장으로 온 마크 에버슬리와 또 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독들 후보도 이미 거론이 강력하게
시작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늦어도 다음 시즌 중에는 새로운 감독으로 교체되는 혹은 시즌 전에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시카고는 그 시즌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그쵸. 선언한 그런 그 구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좀 어떻게 일어날지 좀 많이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마이클 조던 당시에는 뭐 전통의 명가였는데 최근 계속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 소식 한번 짧게 정리를 갖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클 조던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마이클 조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랭킹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랭킹들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뭐 시즌이 그 중단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사거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라스트 댄스가 사실은 또 선수들의 인기니까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랭킹들이 그동안 나왔는데 마이클 조던의 최고의 현역 라이벌은 아이지아 토마스다. 역대 최고 장면은 1998년 유타 재즈의 챔프 6차전에서 나왔던 더 라스트 샷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거는 조던의 최고의 팀메이트가 누구냐. 뭐 1, 2위는 뭐 다 맞추겠죠. 1위는 피펜, 2위는 로드맨. 근데 3위가 지금 리차드 해밀턴이 나왔어요. 워싱턴에서 같이 뛰었던. 그렇죠. 2000년, 2001년에 시즌 평균 20득점을 했는데 당시 이제 조던과 함께 뭐 쌍포 그쵸. 역할을 갖다 했던 그 리차드 해밀턴 선수가 나왔고 4위가 토니 쿠코치 그리고 5위가 찰스 오클리. 초창기에 같이 뛰었던. 네, 그래서 저 옛날에 너무 잘 모를 때 막 그 오클리 바클리 형제인 줄 알았어요. 오클리 바클리. 예. 그렇군요. 라스트 네임이 클리로 갔다고. 예. 찰스가 붙었잖아요. 찰스. 네, 찰스 오클리, 찰스 오클리. 예. 농담이고요. 예. 굉장히 당황해하시네. 저 너무 웃겨가지고 보셨습니다. 예. 6위는 이제 호레이스 그랜트. 7위가 이제 제리 스테가우스가 나왔는데 그 6위 호레이스 그랜트 같은 경우는 그 조던이 굉장히 뭐랄까 그 리더십이 마초적인 리더십이었었잖아요. 그쵸. 엄청 갈구고 예. 운동에 집중하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잘 받아주는 가장 착하게 가장 갈굼을 많이 당한 선수가 사실 호레이스 그랜트. 그래서 조던을 존경하긴 하지만 사적으로 친하진 않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7위 제리 스테가우스 같은 경우는 워싱턴 시절에 같이 뛰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 워싱턴에서는 내가 조던보다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좀 그랬던 선수였는데 어쨌든 7위를 갖다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인디애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인디애나 트레이드 루머가 하나 좀 세게 나왔습니다. 이 빅터 올라디포. 올라디포. 인디애나에서 어떤 이제 만개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트레이드 루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인디애나의 절대적인 에이스였다가 그렇죠. 올 시즌 좀 부상을 당하면서 좀 왔다 갔다 했죠. 올 시즌에 이제 13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까지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토론토전에서 이제 대퇴 4두근이 파열됐고 그 이후에 거의 1년 정도 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복귀를 했는데 현재 13경기 뛰어가지고 12.4점, 야투율 39.1%, 3루 성공률 30.4%.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까지 인디애나는 굉장히 뭐 도만티스 사보니스라든가 TJ 워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잘 조직력 꾸리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 됐는데 올라디포가 들어오면서 좀 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호흡이 안 맞고 올라디포의 어떤 야투율이 떨어지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올라디포 자체가 너무 좀 터프한 슛들을 많이 던지는 경향도 있고 물론 이제 복귀 시즌인 점을 감안해서 좀 뭐랄까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겠지만은 일단 올라디포가 올 시즌만큼은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SNY라는 이제 매체에 이안 베글리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ESPN에 있다가 이번부터 SNY로 옮기신 분인데 되게 신뢰받는 뉴욕 소식통이에요. 이분이 언급한 게 여러 팀들이 올라디포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노리고 있는 팀들이 있다. 그 중에 두 팀이 브루클린과 뉴욕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올라디포가 이제 4년 8,400만 달러 계약이 다음 시즌 끝으로 이제 만료가 되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시즌 전에 연장 계약을 맺거든요. 연장 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번 올해가 사실은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그 전에 인디애나가 올라디포에게 4년 8천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이제
거절당했다는 네. 이야기가 벌써 이제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토바이아스 해리스 케이스도 그렇고 연장계약 제안했다가 싸게 뭐 거절당하는 사례는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네. 일단 올라디포와 인디애나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견차가 되게 큰 게 확인이 되어 있고 올라디포가 복귀하고 보니까 경기력이 매우 실망스럽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디애나가 지금 셀러리 캡이 그냥 터질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콤 브로그던 4년 8,500만 달러, 제레미 램 3년 3,150만 달러로 네. 여름에 영입을 했죠. TJ 워렌은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3년 3,400만 달러가 네네. 남아 있습니다. 마일스 터너 올 시즌부터 4년 8천만 달러 계약 시작됐어요. 다음 시즌부터는 도만타스 사보니스 4년 1억 1천만 달러 연장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올라디포 제외에도 브로그던, 터너, 워렌, 램, 사보니스 5명만 8,600만 달러예요. 여기 만약에 뭐 올라디포가 나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줘, 3천만 달러 줘 이렇게 돼버리면 셀캡이 그냥 꽉 차버려요. 예, 그럼 사치세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올라디포의 상황을 보고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뉴욕이나 브루클린. 예, 그러니까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이 진짜 달려야 될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빙 듀란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네. 그런 루머가 나왔었죠. 한 달 전쯤에 브루클린이 어빙과 듀란트를 받쳐줄 제 3의 스타, 세 번째 스타를 좀 고려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올라디포가 그 제 3의 스타인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될 수 있고 뉴욕은 최근에 이제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 설이 나왔었는데 네. 뉴욕은 계속 스타를 원해요. 이제는 진짜 좀 뭔가 움직여야 될 거. 그래서 해야죠. 요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CBS 스포츠닷컴에서 흥미로운 그 조사를 했는데 그 NBA 30개 팀, 그 올타임 스타터를 매겨봤어요. 각 구단별로 올타임 스타터. 아마 그 구단에 가장 오래 뛰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르브론 같은 경우면 클리브랜드에서 가장 오래 뛰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뭐 주요 선수들만 이렇게 또 보면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 빌 러셀, 레리 버드 이런 선수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는 네. 근데 폴 피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여기 네. 바쿠지, 존 하플리체 뭐 이런 전설적인 스타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폴 피어스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선수이긴 하지만 보스턴에 들어가 있고 브루클린은 제이슨 키드 이 선수 들어가 있고 시카고는 역시 뭐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그리고 데릭 로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르브론 제임스, 카이리 어빙 이 두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댈러스는 더욱 노비츠키. 물론 5명의 선수가 있는데 제가 좀 친근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름값이 높은 그런 그쵸. 선수들 중심으로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이자 토마스 들어가 있고 조 듀마스 들어가 있고 그랜트 힐 90년대 처음에 디트로이트에서 비운의 선수죠. 그렇죠. 예, 발목을 너무 많이 다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엄청났죠. 그렇죠. 예, 대단했습니다. 예. 골든 스테이트는 클레이 탐슨, 스테판 커리, 그리고 릭 베리, 윌트 체인벌린 이런 선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은 제임스 하든, 트레이시 맥그레디, 소코비, 예. 동티맥 예. 동티맥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인디애나는 레지 밀러, 폴 조지. 그렇죠. 레이커스가 좀 궁금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들어가 있고요. 그쵸. 샤킬 오닐 들어가야 되고요. 매직 존슨 들어가야죠. 여긴 들어가서는 너무 많아요. 제리 웨스트, 엘진 베일러. 대단한 팀이죠. 예. 그리고 미러키 벅스가 의외로 좋습니다. 카림 압둘 자바, 야니스 아테토쿤보, 예. 그 다음에 레이 앨런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 있고 미네소타는 케빈 가넷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샌안토니오는 마누 지노빌리, 토니 파커, 그 다음에 팀 덩컨, 데이비드 로빈슨 들어가고 있고. 근데 좀 이제 약간 팀이 워싱턴이 브래들리 빌과 존 허리 들어가 있어요. 두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예, 워싱턴이 우승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막 엄청난 레전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선수 그래도 웨스 언셀드라고 데릭 로즈 이전에 역대 최연소 MVP고 플레이 스타일 약간 케빈 러브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아울렛 패스 잘하는 분인데 뭐 요분 정도 뭐 걸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흑역사가 좀 길었던 팀이다. 그렇죠. 유타 재즈가 존 스타턴, 칼 말론, 영원의 콤비 들어가 있고 피트 마라비치. 이 선수는 뭐 뺄 수가 없죠. 레전드죠. 그렇죠. 레전드. 엄청난 레전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공격하는 가드였다. 피트 마라비치.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고 토론토는 빈스 카터, 크리스 보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크라멘토는 크리스 웨버.
2000년대 밀레니엄 킹스. 그렇죠. 예. 포트랜드는 클라이드 드렉슬러. 피닉스는 스티븐 애쉬, 아마레 스타드마이어. 그 필라델피아 찰스 바클리, 앨런 아이버슨, 줄리어스 어빙.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사실 80년대와 특히 70년대 뭐 이렇게 되게 전성기를 누렸던 팀인데 네. 이제 바클리가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선수고 줄리어스 어빙이 7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닉스는 패트릭 뉴 선수 들어가 있고요.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 시애틀하고 합쳤어요.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 아, 예, 그리고 게리 페이튼, 케빈 듀란트, 그리고 션 캠프, 진짜 레전드들이네요. 예.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 NBA 2주의 핫 이슈 탑 7, 첫 시간에 봤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칠 거 고치고, 다시 깎을 거 깎아서, 네. 또 새롭게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단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뭐 항상 이런 거 많이 응원해 주시는데, 저희 네이버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